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영숙이고 올해 72살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병원 침대에 누워 280만 원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병실, 문 앞에서 명품 쇼핑백을 들고 지나가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동시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오후 3시. 숨이 가빠왔어요. 컥, 컥.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며칠 전부터 좀 그래. 할머니, 병원 가보세요. 기침이 너무 심해 보여요. 돈이 좀. 다음 달 연금 나오면. 할머니, 그래도 병원은 가보셔야죠. 결국 저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 들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거 폐렴 같은데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폐렴이요? 네, 빨리 치료 안 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새벽 2시.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혼자 왔어요. 할머니,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입원 서류 작성해야 해요. 저는 며느리 수연이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영숙 할머니 보호자시죠?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지금 새벽인데요. 내일 갈게요. 보호자님, 입원 수속하셔야 해서요. 간호사님, 제가 지금 애들 재우고 있어서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이 내일 오신대요. 네. 저는 응급실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할머니, 폐렴이 꽤 진행되었어요.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보셔야죠. 병원비는 일주일이면 대략 28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이요. 280만 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다음 달 연금까지는 아직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며느리 수연이 왔어요. 어머님, 수연아. 왔구나.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연아, 폐렴이래. 일주일 입원해야 한대. 어머님, 입원이요? 응. 의사 선생님이 꼭 입원하래. 어머님, 병원비는 얼마나 나와요? 280만 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80만 원이요? 응. 건강보험 적용하고 본인 부담금이. 어머님, 저희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요. 수연아, 그래도 나 지금 너무 아파.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에 좀 알아볼게요. 일단 입원 수속은 할게요. 고맙다, 수연아.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돈 안 내줄 거야. 오후 2시. 저는 5인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문 옆 침대. 할머니, 편하게 쉬세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어요. 뚝, 뚝, 뚝. 링거 약물이 떨어지는 소리.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8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같은 병실 환자들을 봤어요. 보호자들이 와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과일도 깎아주고 죽도 먹여주고 저는 혼자였어요. 8월 21일 수요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수연아, 좀 나아진 것 같아. 어머님 그게요. 병원비 말인데요. 저는 긴장했어요. 어머님, 저희 지금 민지 학원비의 대출 이자에 정말 여유가 없어요. 수연아, 어머님, 정부 지원 같은 거 받을 수 없어요? 수연아,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건강보험밖에 없어. 어머님, 그럼 입원 좀 줄이시면 안 돼요? 34일만 계시고. 수연아,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꼭 있어야 한대. 어머님, 저희 진짜 힘들어요. 수연아, 그래도. 어머님, 제가 알아볼게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4시 간호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선입금 하셔야 하는데요. 선입금이요? 네, 이번 3일치 80만 원 먼저 입금하셔야 해요. 간호사님, 지금 당장은 돈이. 할머니, 내일 오전까지 입금 안 되시면 퇴원 수속 밟으셔야 해요. 간호사님, 제발 조금만. 할머니,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네, 어머님? 수연아, 병원에서 내일까지 80만 원 안 내면 퇴원하래. 어머님, 80만 원이요? 응. 일단 3일치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저희 진짜 돈 없어요. 수연아, 그래도 나 지금 폐렴인데. 어머님, 그럼 퇴원하세요. 집에서 약 드시고 쉬시면 되잖아요. 수연아, 어머님, 저 바빠서 끊을게요. 민지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뚝,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학원 데려다 주는 게 엄마 입원비보다 중요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오전 8시 간호사가 또 왔어요. 할머니, 병원비 입금 확인됐나요? 아니요. 아직. 할머니, 그럼 오늘 오전까지 입금하시거나 퇴원 수속 밟으셔야 해요. 간호사님, 제발 며느리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할머니, 10일시까지요. 그때까지 입금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째에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빠요. 왜 계속 전화하세요? 수연아, 10일시까지 80만 원 안 내면 나 쫓겨나. 어머님, 저 지금 백화점인데요. 통화 힘들어요. 백화점? 네, 민지 운동화 사러 왔어요. 끊을게요. 뚝.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백화점. 운동화 사러. 오전 10시 30분. 저는 병원 원무과에 갔습니다. 저기요. 병원비를 지금 당장 낼 수가 없는데 분할 납부 같은 거 안 되나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입원비는 선입금 원칙입니다. 제발. 다음 달 10일에 연금 나오는데. 할머니, 규정상 어렵습니다. 퇴원하시고 나중에 외래로 오세요. 하지만 폐렴이.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원무과를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쫓겨나는 거야? 오전 11시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두 명이 내렸어요. 한 명은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백화점 세일 대박이었지? 며느리 옆에는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구두 2켤레나 샀다니까. 두 사람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보였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수연아, 근데 너 시어머니 입원했다며? 괜찮아? 언니 말도 마. 80만 원 달래. 80만 원? 그거 좀 내주지 그래. 언니 농담하지 마. 나도 내 쇼핑해야지. 오늘 구두 얼마 줬는지 알아? 얼마? 130만 원. 이탈리아 브랜드야. 원래 200만 원인데 세일해서 싸게 샀어. 와, 130만 원? 비싸다. 언니, 이 정도면 싼 거야. 그리고 나 가방도 하나 샀어. 이것도 세일해서 95만 원. 수연아, 근데 시어머니는? 언니, 그냥 퇴원하시게 둘 거야.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 그래도 폐렴이잖아. 언니, 걱정 마. 죽지는 않아. 약 드시면 되지 뭐. 두 사람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130만 원, 95만 원, 합하면 225만 원. 나는 80만 원 없어서 쫓겨나는데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기대서야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간호사가 병실로 왔어요. 할머니, 병원비 입금 안 되셨죠? 네. 할머니, 퇴원 수속하셔야 해요. 간호사님, 제발. 할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이에요. 저는 링거를 뽑았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조금 났어요.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간호사가 솜으로 눌러줬어요.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며느리가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새로 산 명품 구두.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는 며느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퇴원해. 예. 퇴원이요? 벌써요? 돈 없어서 쫓겨나. 어머님.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제가 나중에 들를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어요. 벌써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8월의 뜨거운 햇살. 숨이 가빠왔어요. 컥, 컥. 기침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동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만 불행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20평 빌라 반지하. 30년 동안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 오랫동안 비워둬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컥, 컥.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컥컥, 컥.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약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지만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손주 민지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민지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민지야.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얼굴 완전 안 좋아 보여요. 민지는 제 이마에 손을 댔어요. 할머니, 열 엄청나요. 병원 가셔야 해요.
민지야, 돈이 없어서. 할머니. 민지는 울었어요. 할머니, 제가 용돈 모은 거 있어요. 15만 원. 민지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이건 내 돈이야. 할머니, 이거 가지고 병원 가세요. 민지야. 저는 민지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그리고요. 민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민지는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어요. 며느리 수연의 계정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 사진 새로 산 명품 구두와 가방. 오늘 쇼핑 대박. 드디어 갖고 싶었던 구두개. 130만 원이지만. 행복은 프라이스리스 가방도 득템. 이번 시즌 신상 95만 원 해시태그 명품 해시태그 쇼핑 해시태그 럭셔리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데일리. 날짜 8월 22일 오전 11시 15분. 제가 병원에서 쫓겨나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완전 부자. 구두 너무 이쁘다. 부러워요. 나도 사고 싶어요. 유유. 그 아래 또 다른 게시물. 사진 고급 레스토랑 음식. 언니랑 쇼핑 후 식사 랍스터 최고. 1인 15만 원이지만. 가끔은 이런 사치도 필요하지. 해시태그 맛집 해시태그 랍스터 해시태그 럭셔리 해시태그 일링. 날짜 8월 22일 오후 1시. 심장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는 병원비 없어서 쫓겨나셨잖아요. 민지는 울었어요. 할머니, 엄마 너무해요. 구두 130만 원, 가방 95만 원, 식사 15만 원. 합하면 240만 원이에요. 민지야. 할머니, 그 돈이면 할머니 병원비 다 낼 수 있었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명품 구두 사진. 반짝반짝 빛나는 가방. 랍스터 사진. 그리고 며느리의 환한 미소. 나는 침대에서 기침하고 있는데 얘는 랍스터를 먹고 있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계속 보여줬어요. 할머니, 엄마 인스타 더 있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게시물. 신상 명품 백 득템. 280만 원. 남편 몰래 산 건 비밀 해시태그 명품 해시태그 쇼핑 해시태그 행복. 지지난달 게시물. 프라다 지갑 새로 샀어요. 85만 원. 가성비 최고. 해시태그 프라다 해시태그 명품. 3개월 전 게시물. 루이비통 신상 195만 원. 완전 사랑해 해시태그 루이비통 해시태그 명품 해시태그 럭셔리. 저는 계산했어요. 280, 85, 195, 130, 95, 785만 원. 3개월 동안 785만 원을 명품에 썼어. 나는 80만 원도 없어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8월 25일 월요일. 기침이 조금 나아졌어요. 민지가 준 15만 원으로 약을 샀거든요.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영우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서랍. 15년 전 일이었어요.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시계, 안경, 낡은 지갑, 사진들. 그리고 맨 밑에 두꺼운 봉투가 있었어요. 영숙에게 -05.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편지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읽었어요. 사랑하는 영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겠지요. 영숙아, 미안해. 당신에게 숨긴 게 있어. 기억하니? 우리가 결혼하고 5년 되던 해. 1979년. 나는 사업을 했어. 작은 무역업이었지. 운이 좋았어. 돈을 좀 벌었지. 당시 마포구에 작은 상가를 샀어.
4층짜리 건물. 당시 5천만 원이었어. 왜 말 안 했냐고? 준호 때문이야. 우리 아들은 돈 관리를 못해. 어려서부터 용돈 주면 하루 만에 다 쓰고,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못 받고, 대학 때도 돈 문제로 사기도 당하고, 영수가, 준호가 이 건물을 알게 되면 하루 만에 팔아서 날릴 거야. 그래서 이 건물을 당신 명의로 해뒀어. 준호는 절대 모르게. 45년이 지난 지금 마포는 엄청나게 발전했을 거야. 그 건물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거야. 영수가 이 건물로 편하게 살아. 준호한테는 당신이 판단해.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이 건물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 증거야.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영호. 손이 떨렸습니다. 영호야. 이게 다음 서류를 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123-45. 건물명 빌딩.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4층 현재는 리모델링 되어 6층. 대지 면적 300이. 건물 면적 1200이. 소유자 이영숙. 등기일 1979년 3월 15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건물 주인이야?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서류에는 관리 내역이 있었습니다. 빌딩 임대 관리 내역. 관리회사 부동산. 현재 임대 현황 16층 전체 임대 중. 월 임대료 2,500만 원. 관리비 제외 순수익 월 2,2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월 2,200만 원? 마지막 장에는 통장 사본이 있었어요. 은행. 예금주 이영숙. 예금 종류 보통예금. 잔액 37억 8,542만 원. 37억?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8월 26일 화요일. 저는 관리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부동산. 어서 오세요. 50대 남자가 맞았어요. 저기요. 이영숙인데요. 예. 이영숙 님이시라고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오셨군요. 저희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남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빌딩 아시죠? 네. 오늘 알았어요. 할머니, 그 건물이 지금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마포구 일대가 전부 재개발되거든요. 현재 보상가가 나왔는데요. 남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지 300평 우평당 7억 210억 원. 건물 평가액 40억 원. 총 보상금 250억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250억? 네, 할머니. 그리고 지금까지 쌓인 임대 수익이 37억 8천만 원 있으시고요. 그럼 할머니 총 287억 8천만 원이십니다. 저는 어지러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머니, 재개발 보상금은 내년 3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매달 임대료 2,200만 원은 계속 입금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나왔어요. 거리를 걷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나는 부자였어. 287억.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며느리 생각이 났거든요. 명품 구두, 인스타그램. 할머니는 퇴원하시게 둘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복수해야 해. 9월 10일 화요일. 연금이 나왔습니다. 47만 원. 하지만 이제 필요 없었어요. 통장에 37억이 있었으니까.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VIP 건강검진센터. 할머니, 폐렴 거의 다 나으셨네요.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할머니, 앞으로는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네. 병원을 나오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돼. 9월 15일 일요일. 저는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대치동 타워 팰리스. 80평짜리 아파트. 28억에 샀어요. 새 집은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침실도 넓고 거실도 넓고 반지하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사 당일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수연아, 나 이사했어. 예. 어머님 이사요? 어디로요? 강남 대치동. 대치동이요? 어머님 거기 비싸지 않아요? 타워 팰리스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타워 팰리스요? 그게 무슨 돈으로요? 내 돈으로. 어머님께 무슨 돈이 있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마포에 건물 있었어. 팔았어. 250억 받았어. 어머님, 250? 250억이요? 그래. 내 시아버지가 45년 전에 사둔 거야. 어머님, 그게 진짜예요? 수연아, 그리고 그동안 쌓인 임대료가 37억이야. 합하면 287억.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아, 한 달 전 기억나니? 어머님, 수연아, 병원에서 쫓겨나던 날.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연아, 너는 그날 뭐 했지? 침묵. 수연아, 명품 쇼핑했지? 구두 130만 원, 가방 95만 원. 어머님, 그게. 수연아, 그리고 랍스터 먹었지? 15만 원짜리. 어머님, 제가 미쳤었어요. 수연아, 나는 그 시간에 80만 원 없어서 링거 뽑고 쫓겨났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아, 너는 병원 복도에서 친구한테 뭐라고 했지? 어머님, 수연아, 퇴원하시게 둘 거야. 죽지는 않아라고 했지. 어머님, 제발. 수연아, 유언장 썼어. 어머님, 너한테는 영원이야.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연아, 이제 전화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변호사 사무실. 할머니, 유언장 작성하시러 오셨군요. 네. 할머니, 재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287억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상당한 금액이시네요. 어떻게 배분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 이준호에게 28억. 법정 상속분 10%. 네. 며느리 김수연에게 0원. 네. 손주 이민지에게 50억. 단 성년이 된 후에. 네. 나머지 209억으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재단이신가요? 병원비 없는 노인 지원 재단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좋은 뜻이십니다. 폐렴, 당뇨, 고혈압. 치료비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노인들 전액 지원하려고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명품 소비와 노인 의료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하려고요. 아, 사람들이 알아야죠. 명품 하나 사는 돈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타워 팰리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연아, 들어가. 어머님,
이야기는 끝났어.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며느리는 울었어요. 어머님, 저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수연아, 일어나. 어머님, 수연아, 그날 너 뭐라고 했지? 어머님, 수연아, 퇴원하시게 둘 거야. 죽지는 않아라고 했지?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연아, 나는 그 말 들었어.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제가, 수연아, 너는 그 시간에 명품 구두 신고 친구랑 랍스터 먹었지? 어머님, 수연아, 나는 그 시간에 링거 뽑고 혼자 택시 타고 집에 갔어. 어머님, 제발. 수연아, 유언장 이미 썼어. 너한테는 영원이야. 어머님, 돈은 필요 없어요. 제발 용서만. 수연아,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수연아, 내가 130만 원짜리 구두 신고 있을 때 나는 80만 원 없어서 쫓겨났어. 어머님, 수연아, 내가 95만 원짜리 가방 자랑할 때 나는 집에서 기침하고 있었어. 어머님, 수연아, 이제 가.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11월 1일 금요일, 이영숙 생명재단 개소식, 출연 재산 209억 원, 재단 사무실 서울시 구 200평, 직원 25명,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손주 민지도 왔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민지야, 고마워. 내가 그날 용돈 줬잖아. 그게 할머니한테 큰 힘이 됐어. 할머니, 개소식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한 달 전 병원비 80만 원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폐렴으로 링거를 맞고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퇴원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치료비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노인이 얼마나 많을까? 이 재단은 그런 노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폐렴, 당뇨, 고혈압암, 모든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병원 못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025년 8월,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5천 명의 노인을 지원했어요. 그중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뇨 치료비 없어서 약도 못 먹고 있었는데 이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이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며느리 수연은 그 소식을 신문에서 봤다고 합니다. 287억 재단 설립한 72세 할머니, 병원비 없는 노인 5천 명 구했다. 며느리가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찢어버렸습니다. 2025년 8월 22일, 병원에서 쫓겨났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 후, 저는 타워 팰리스 거실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작년 오늘, 나는 링거를 뽑고 쫓겨났지. 하지만 올해는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단 직원에게서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100명 어르신 치료비 지원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회장님, 모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작년에는 나 혼자 쫓겨났지만 올해는 5천 명이 치료받았어. 이게 진짜 복수야.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을 샀지만 저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며느리는 130만 원짜리 구두를 샀지만 저는 5천 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아름다운 복수. 끝.